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마무리됩니다. 지난 2월 28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의 결심 공판이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건데요. 먼저 특검이 구형을 통해 형량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어서 변호인단이 최종 변론을 하고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최후 진술을 합니다. 최근 대법원 규칙 개정이 바뀌어서요. 주요 사건 1심, 2심 선고 생중계 가능해졌는데요. 이달 말로 예정된 이 부회장의 선고가 중계될지 여부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 5개월 걸렸네요. 5개월 걸렸고, 예. 결심 공판이라는 게 이제 재판이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공방은 끝이 나는 거죠, 이제. 네, 이제 선고만 남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구형을 하는 거죠. 예. 네, 검찰이 봤을 때 얼마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예. 특검이죠. 특검이 형량을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검찰의 주장을 먼저 하고, 예. 그리고 나서 통상 한 2주 정도 있다가 재판부가 선고를 하겠죠. 예, 검찰이 뭐 10년을 요구했는데, 판사가 생각하기에는 5년이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오늘 아마 2시 이후에 나오는 형량은 그걸 보고 이제 뭐 5년이든 몇 년이 구형이 되면 5년을 사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 예, 검찰의 주장, 그러니까 특검 쪽의 주장인 거죠. 네.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형과 선고가 다른데 뭐 여전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형만, 검찰의 주장만 있는 날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잠시 후에 주진희 기자 연결해서, 예, 주진희 기자가 삼성 사실 전문이었거든요. 오랫동안. 전문도 많아요. 예. 삼성 전문 기자로 1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잠시 후 연결해서 미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관련한 뉴스들이 좀 있습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특검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조서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검사가 2015년 7월 25일 두 번째 독대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승마협회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냐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물었자 박 전 대통령 대답은 이렇습니다. 어이가 없다. 내가 어떻게 질책을 하냐라고 답했다라는 건데요. 질책하지 않았다라는 진술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가 제의해서 삼성이 승마협회를 맡았는데 고맙게 생각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되묻기도 했다라는 건데요. 이 진술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주에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크게 질책해서 매우 당황했고 이후 승마 지원을 챙겼다라는 취지의 내용과는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본인이 압박을 가해서 대가를 얻어낸 게 아니고 스포츠 진흥을 위해서 자연스러운 정책적 판단 이런 걸 했다는 말이고 이제 삼성 쪽에서는 대통령의 압박 때문에 돈을 줬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반된 주장이 있고 이 결론은 대략 2주 후에 납니다. 2주. 예. 네, 구속 만기가 27일이어서요. 네. 그 전에 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대략 한 24, 5일 되지 않을까 싶은데 2주 후에나 결론이 납니다. 1심 결론이죠, 물론. 이재용 부회장도 잠시 후에 최후 변론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관심인데 이 변호사님 어떤 말을 할까요? 결국은 뭐 두 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부정한 청탁은 결코 없었다. 뭐 삼성 경영권 승계는 뭐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이 와병 중인 상황에서 내가 생각할 수도 없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어떤 그 압력, 예. 이거에 우리가 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직권남용의 피해자다. 이걸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돈을 보내는 과정에서도 내가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것은 없다. 지금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재산 국외 도피가 형량이 굉장히 높아요.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예. 지금 가사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지금 재산 국외 도피가 있기 때문에 예. 돈을 보낸 사실 자체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승인을 하거나 같이 협의를 한 게 드러나면은 이재용 부회장은 석방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량이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한번 장량 감경을 하더라도 5년 이상이에요. 그러면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때만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을 보내는 거에 관여가 됐으면은 석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상한 일이죠. 뇌물이 네. 핵심인데 지금 재산 국외 도피 때문에 그 수단인 그것 때문에 이제 석방이 뇌물죄에 관해서 삼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 입장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서 전부 이재용 부회장은 돈을 보내는 과정을 몰랐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특검이 입장을 밝힌 후에 이제 피고인 측인 삼성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과거 이재용 부회장이 했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대가였습니까? 지원금? 한 말씀 하시죠.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입니까? 아니면 삼성 임직원들의 범죄입니까?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리자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글로벌 기업이랑 다르게 삼성만 이런 범죄에 연루가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지난 1월 이재용 부회장은 죄송하다, 송구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교수님, 네. 어쨌든 지금 재판에 일관된 전략은 이재용 부회장은 모른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그 결정 자체는 그 미전질에서 그 한 거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보고받은 것도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삼성 그 야구 감독의 경질도 나는 TV를 보고 알 정도로 상당히 의사결정 구조가 이제 분권화돼 있다. 결국 이제 그 얘기를 그 하는 것은 정유라에 관련된 뭐 지원이라고 하는 거 이 자체도 그 몰랐고 이것에 대한 결정도 온전히 미전실이 한 것이다. 결국은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이재용 부회장과의 선긋기. 모든 것이 미전실 책임이다라고 하는 어떻게 본다면 삼성 스태프들이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라고 하는 뭐 반증기 아닌가 이런 해석도 가능한 것이죠. 그렇군요. 김 박사님, 네. 지금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뭐 징역 12년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예측은 들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떨까요, 심정이? 불안 심리는 뭐 당연할 거고요. 예. 이 불안 심리가 사실 경영권에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건희 회장이 오랫동안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스스로에 대한 입지가 상당히 아마 약해져 있을 겁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불안 심리가 있으면 사실 이 불안 심리가 사회 공포증까지도 만들어지거든요. 이 스스로가 느꼈을 때에 이 사건에 대한 문제 이외에 더 큰 문제가 앞으로 계속 산재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큰 압박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최지성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은 자신들이 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최후 변론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견지할 걸로 보이는데 최 변호사님, 이 부회장을 대신해 자신들이 모두 짊어지고 가겠다 이걸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전에 이 논고문, 그러니까 그 박특검의 논고문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본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선으로 고려할 것은 객관적 물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했더니만 이게 공소사실에 유리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한테 다 유리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결국 이와 같은 것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박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진술이 허위다. 조직적으로 진술을 바꿔가면서 허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 삼성전자와 미전실을 완전히 분리하는 전략을 하지 않습니까? 이재용 나는 삼성전자의 부회장인 것이고 그 미전실 같은 경우에는 선대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의 조직이다. 그렇다는 점에서 이 모든 어떤 결정은 미전실에 있는 그 최지성 부회장이 다 결정을 했다. 이런 논리 구조로 하고 있는데 혹자는 이 부분을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이 이른바 바보 전략을 구사한다. 이런 얘기도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물증이 도대체 무엇이냐. 논고문에서 한 10여 페이지 중에 객관적 물증이란 말이 여러 개 나오지만 그 객관적 물증, 유죄를 입증할 물증이 무엇인지는 사실 특검에서 전혀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지금 그 이재용 부회장 측은 물증이 아무것도 안 나왔다. 한마디로 연기만 난 스모킹 건이다. 이와 같은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끝나면은 이제 1심 선고 날짜가 잡힐 텐데 손 변호사님, 이제 선고 날짜까지 좀 시간이 한 1, 2주 있게 될 텐데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일단은 아마 8월 27일이 구속 만기이기 때문에 그 직전 전에 선고 기일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은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굉장히 짧습니다. 그 수만 페이지의 어떤 수사 기록이나 증거를 평가를 해서 일단은 그 무죄에 대한 어떤 의견을 교야내고 합의부에서 그것을 심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판결문을 작성하게 되겠죠. 판결문 작성에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합의부의 어떤 그 판단이 1차적으로, 2차적으로, 3차적으로 숙려를 거쳐서 결론이 나면 선고날 그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5가지 중에 가장 핵심은 결국 뇌물 공여입니다. 주말 사이에 특검과 삼성 측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특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특검의 논리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변호인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변호인 측 이야기가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변호사님 헷갈려요. 아무리 들어도 어느 입장이 맞는 건지. 이게 지금 결국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삼성에서는 오늘 증거가 없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원래 이게 뇌물죄라는 게 직접 증거는 있을 수가 없죠. 대부분의 사건의 경우에. 그렇죠. 뭐 돈 주고 받는 걸 누가 찍지 않는 한 그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녹취하지 않는 한. 그런데 지금 어차피 간접 증거를 가지고 유죄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만 남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검의 입장은 과연 삼성이 그러면은 이런 부정한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와 부정한 거래가 없었다면은 과연 이렇게 정유라라는 한 사람만을 딱 집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해줄 까닭이 있느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지성 지금 미래전략실장도 지금 뭐 이재용 부회장을 지금 옹호하기 위해서 한 말 중에 이게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내가 다 책임지기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하고는 상의를 안 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 얘기는 불법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런 삼성이 그럼 이렇게 불법적인 걸 알면서 한 사람만을 이렇게 지원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는 얘기냐? 더군다나 이런 행위가 있은 거는 전부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3차례에 걸쳐서 독대가 있은 다음에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니까 이거 틀림없는 거 아니냐? 지금 뭐 농고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아니 대통령과 재벌 뭐 총수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용 부회장은 큰 틀에서만 합의하는 것이지 무슨 뭐 구체적인 사항까지 합의해야 그게 공모냐? 그건 결코 아니다. 지금 이걸 특검에서는 주장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삼성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지금 특검에서 우리가 경영권 승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인데 아니 그 합병이 이미 이루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2015년 7월 17일입니다. 그 이후인 7월 25일 날 박 전 대통령하고 독대해서 오히려 왜 이렇게 지원을 안 하냐고 우리가 독촉을 받았는데 대가가 먼저 이루어졌단 말씀인 그렇습니다. 거죠. 물론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대로 뭐 뒤에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사후 뇌물도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절실한 상황에서 우리가 질책을 받으면서 지원했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뇌물이라면. 그리고 지금 뭐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부위원장 또는 무슨 뭐 금융위원회 정은보 부위원장 전부 나와서 지금 뭐 그 공정위에서 주식수 삼성전자 주식수 원래 1,000만 주 처분해야 되는 걸 500만 주로 줄여졌다. 이거 뭐 일체 청와대 지시 없었다고 다 모든 증인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봐라. 지금 증거가 나온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팽팽하게 대립되는 거고 결국 이 문제는 이런 조각조각의 간접 증거들에 의해서 결국 뇌물 혐의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느냐 아니냐. 이건 최종 재판부의 판단이 남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최 변호사님. 지금 관심이 선고가 얼마나 내려질지가 관심이에요. 징역 12년이 구형이 되는데 뭐 예측을 해달라고 하면은 조금 무리일까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법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재판장님이 검찰 그 형에 대한 의견 진술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구형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유죄가 인정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검찰이 12년을 구형했다 하더라도 15년, 20년형도 선고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니고 무죄도 선고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2년을 상한으로 해서 낮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 사건이 유죄가 인정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12년보다 더 나올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이 사건 자체가 우리나라 역사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공수 사실이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조직적으로 입을 맞춰서 진술을 바꿨다는 그런 점들을 종합했을 때는 형이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죠. 그 반면에 만약에 뇌물죄가 무죄가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횡령이라든가 해외 국외 재산 도피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 내가 관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밑에서 다 알아서 했다 한다고 하면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경우에 따라서 뇌물죄가 무죄됨으로써 다른 모든 것도 완전 면제부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 법조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예전보다는 최초의 재판에 넘겼을 때는 이건 뭐 유죄될 가능성이 높네 했는데 그보다는 상당 부분 심증이 내려갔는 정도가 완전히 형을 벗어날 정도인 것인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형이 어떤 유무죄를 다툴 수는 있을지만 그 정도라 한다 하더라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지 그 선상에 있다 이렇게 그 해석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이 되면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수님. 네. 이 자체가 뇌물죄 구조가 그 필요적 공범이기 때문에 공여자, 수뢰자가 뭐 동시에 그 유죄가 될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그 재판정이 별개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하지만 이제 그 국민의 그 법감정과 공정한 재판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본다면 이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적어도 그 뇌물죄에 있어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그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가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은 뭐 강요죄라든가 그 이외에 18개의 그 혐의 자체는 뭐 계속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테고요. 어쨌든 간에 이것이 중요한 박근혜 대통령에 영향을 끼치는 연결고리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게 혹시 무죄가 되는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 정부에서 그야말로 국정과제 100대 과제 중에서 제1순위가 소위 말해서 이것에 대한 철저한 공소 유지란 말이죠. 근데 이게 유지가 잘 안 됐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이 뇌물이라는 것이 없이 그 촛불 집회가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또 이와 같은 또 정치적 후폭풍도 있기 때문에 이것의 최후 선고가 어떻게 되는가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년을 요구했는데 판사가 생각하기에는 5년이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오늘 아마 2시 이후에 나오는 형량은 그걸 보고 이제 뭐 5년이든 몇 년이 구형이 되면 5년을 사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 예, 검찰의 주장, 그러니까 특검 쪽의 주장인 거죠. 네.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형과 선고가 다른데 뭐 여전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형만, 검찰의 주장만 있는 날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잠시 후에 주진희 기자 연결해서 주진희 기자가 삼성 사실 전문이었거든요. 오랫동안. 전문도 많아요. 삼성 전문 기자로 1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잠시 후 연결해서 미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관련한 뉴스들이 좀 있습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특검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조서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검사가 2015년 7월 25일 두 번째 독대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승마협회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냐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물었자 박 전 대통령 대답은 이렇습니다. 어이가 없다. 내가 어떻게 질책을 하냐라고 답했다라는 건데요. 질책하지 않았다라는 진술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가 제의해서 삼성이 승마협회를 맡았는데 고맙게 생각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되묻기도 했다라는 건데요. 이 진술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주에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크게 질책해서 매우 당황했고 이후 승마 지원을 챙겼다라는 취지의 내용과는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본인이 압박을 가해서 대가를 얻어낸 게 아니고 스포츠 진흥을 위해서 자연스러운 정책적 판단 이런 걸 했다는 말이고 이제 삼성 쪽에서는 대통령의 압박 때문에 돈을 줬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반된 주장이 있고 이 결론은 대략 2주 후에 납니다. 2주. 네, 구속 만기가 27일이어서요. 네. 그 전에 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대략 한 24, 5일 되지 않을까 싶은데 2주 후에나 결론이 납니다. 1심 결론이죠, 물론. 이재용 부회장도 잠시 후에 최후 변론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관심인데 이 변호사님 어떤 말을 할까요? 결국은 뭐 두 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부정한 청탁은 결코 없었다. 뭐 삼성 경영권 승계는 뭐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이 와병 중인 상황에서 내가 생각할 수도 없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어떤 압력 이거에 우리가 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직권남용의 피해자다. 이걸 주장하고요. 그다음에 돈을 보내는 과정에서도 내가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것은 없다. 지금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재산 국외 도피가 형량이 굉장히 높아요.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가사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 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마무리됩니다. 지난 2월 28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의 결심 공판이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건데요. 먼저 특검이 구형을 통해 형량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어서 변호인단이 최종 변론을 하고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최후 진술을 합니다. 최근 대법원 규칙 개정이 바뀌어서요. 주요 사건 1심, 2심 선고 생중계 가능해졌는데요. 이달 말로 예정된 이 부회장의 선고가 중계될지 여부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 5개월 걸렸네요. 5개월 걸렸고, 결심 공판이라는 게 이제 재판이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공방은 끝이 나는 거죠, 이제. 네, 이제 선고만 남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구형을 하는 거죠. 예. 네, 검찰이 봤을 때 얼마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예. 특검이죠. 특검이 형량을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검찰의 주장을 먼저 하고, 예. 그리고 나서 통상 한 2주 정도 있다가 재판부가 선고를 하겠죠. 예. 검찰이 뭐. 그래서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지금 재산 국외도피가 있기 때문에 예. 돈을 보낸 사실 자체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승인을 하거나 같이 협의를 한 게 드러나면은 이재용 부회장은 석방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량이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한번 장량 감경을 하더라도 5년 이상이에요. 그러면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때만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을 보내는 거에 관여가 됐으면은 석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상한 일이죠. 뇌물이 핵심인데 지금 재산 국외도피 때문에 그 수단인 그것 때문에 이제 석방이 뇌물죄에 관해서 삼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 입장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서 전부 이재용 부회장은 돈을 보내는 과정을 몰랐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특검이 입장을 밝힌 후에 이제 피고인 측인 삼성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과거 이재용 부회장이 했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대가였습니까? 지원금 한 말씀 하시죠.